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푸른 언덕들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꼬꼬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곳의 햇살은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마치 완벽한 하늘에 떠있는 황금빛 계란 노른자처럼요. 초가지붕을 얹은 아담한 오두막들이 풍경 속에 점점이 박혀 있었고 집집마다 작고 깔끔한 정원이 딸려 있었어요. 온갖 빛깔의 꽃들이 만발했고 벌들은 이 꽃 저 꽃 즐겁게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죠.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요. 이 마을에는 닭들이 아주 많이 살았어요. 솜털처럼 하얀 닭, 얼룩덜룩한 갈색 닭, 모두들 저마다 닭다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누가 봐도 평화롭고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소박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었죠. 꼬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였답니다. 이 회사는 마을의 심장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달걀 사업을 했거든요. 달걀 회사를 운영하는데 닭보다 더 적임자가 어디 있겠어요?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의 사장님은 마수탈 어르신이라는 늙은 수탈기였어요. 아주 위풍당당했고 멋진 붉은 벼의 목소리도 저 멀리까지 쩌렁쩌렁 울렸죠. 마수탈 어르신은 질서를 믿었어요. 규칙을 믿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의를 믿었답니다. 어찌나 회의를 사랑했는지. 그는 회의가 알을 낳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회의가 해결해 줄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회의가 문제를 예방해 줄 거라고 믿었죠. 매일 아침 첫 햇살이 마을에 들이우면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의 닭들이 모여들었어요. 들판에 모여 벌레를 쪼아 먹거나 햇볕 아래서 흙 목욕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들은 대회의실에 모였답니다. 그곳은 커다란 헛간이었는데 작은 나무 횃대들이 줄지어 빼곡히 놓여 있었죠. 마수탈 어르신은 맨 앞, 약간 더 높은 횃대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곤 했어요. 회의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기 일쑤였죠. 어떨 때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닭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꼿꼿대거리며 이야기를 듣거나 듣는 척하고 있었어요.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의 주된 목적은 아시다시피 달걀을 생산하는 것이었어요. 아름답고 매끈하고 타원형의 달걀 말이에요. 하지만 그 회의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달걀 할당량에 대한 회의, 둥지, 안락함에 대한 회의, 달걀 색깔에 대한 회의, 그리고 왜 달걀이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회의까지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달걀이 부족하다는 회의를 하면 할수록 정작 달걀을 낳을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였지만 해결책은 늘 또 다른 회의, 그것도 지난번보다 더 긴 회의인 것 같았어요.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에서의 하루 일과는 해가 뜨는 것처럼 예측 가능했지만 닭들에게는 아마 해돋이만큼 감흥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먼저 아침 브리핑이 있었죠. 마수탁 어르신이 에헴 꼬꼬댁 하고 힘차게 목청을 가다듬으며 시작했어요. 그는 목표와 실적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에겐 차트가, 아주 많은 차트가 있었어요. 선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차트들이요. 길고 위험 있는 깃털로 이 차트들을 가리키곤 했죠. 닭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진심으로 집중했지만 다른 닭들은 졸린 눈으로요. 대회의실 안공기는 점점 더워졌고 나지막이 꼬꼬대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소리는 동의를 뜻하는 것 같았지만 종종 하품 소리를 감추기도 했죠. 이 회의들 동안 마수탁 어르신이 왜 달걀 생산량이 부진하냐고 물으면 닭들은 아주 재밌는 이유들을 내놓았어요. 통통한 암탉 헤리에타는 이렇게 선언했죠. 마수탁 사장님, 제 둥지에 아주 성가신 외풍이 들어요. 깃털에 이런 한기가 드는데 알 낳는 데 집중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꽤 허영심 많은 암탉 페넬로페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제 창의적인 산란 에너지가 영 조화롭지 못하네요. 제 아우라가 최적의 생산량을 위한 노란색이 아니에요. 사장님께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인 젊은 수탈 바솔로뮤는 이렇게 제안했죠. 사장님, 혹시 알 낳는 곳에 동기부여 포스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랄까, 영감을 주는 해돋이 그림 같은 거요. 갑투스.
이런 변명들은 창의적이긴 했지만 달걀 바구니를 채우지는 못했어요. 아침 브리핑 후에는 보통 오전 중간 점검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물론 오후 결과 보고 회의도 있었죠. 이 회의는 종종 아침 브리핑에 관한 것이었어요. 논의된 내용을 다시 논의하고 왜 그 논의들이 아직 더 많은 달걀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토론하는 회의였죠. 회의를 위한 회의랄까요? 더 많은 차트가 펼쳐졌어요. 마 수탁 어르신은 깊은 생각에 잠겨 미간을 찌푸린 채에 이리저리 서성였죠. 닭들은 이때쯤이면 종종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오후 햇살이 헛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먼지 쌓인 바닥에 빗줄기를 그렸고, 닭들은 전략 기획이라는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시원한 흙과 즙 많은 벌레를 꿈꿨어요. 그리하여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의 달걀 바구니는 고집스럽게도 실망스럽게도 그다지 차있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겨우 몇 개의 달걀만 수거되었죠. 힘얼건 달걀, 작은 달걀들, 마 수탁 어르신이 꿈꾸던 크고실한 풍성한 달걀이 아니었어요. 그는 발톱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고운 깃털을 헝클었어요. 혼잣말로 꼬꼬대거렸죠. 이거 심각한 문제로군. 실적이 좋지 않아. 아마도 낮은 달걀 생산량과 현재 회의 일정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할 긴급 회의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꼬꼬댁 소리와 차트의 소용돌이는 계속되었지만 둥지에 퐁당하고 떨어지는 달걀은 거의 없었답니다. 꼬꼬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속삭이는 버드나무 숲 너머에 반짝이는 푸른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새롭고 활기찬 사업체의 보금자리였죠. 말하자면 오리들이 전부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였어요. 회사 이름은 꽥타스틱 에그였고, 훌륭하고 풍부한 달걀로 빠르게 명성을 얻고 있었죠. 오리들은 일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어요. 그들의 본사는 웅장한 회의실이 아니라 하늘과 산들바람에 열려있는 연못가의 시원한 풀밭이었죠. 그들은 항상 쾌활해 보였어요. 꽥타스틱 에그의 오리들은 회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가장 큰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짧게 모여 소식을 나누고 재미있는 농담 몇 마디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그들의 리더는 캡틴 꽥이라는 현명한 늙은 청둥오리였는데 신뢰를 믿었어요. 그는 오리가 행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알아서 잘 해낼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오리들은 가장 생산적이라고 느낄 때 일했어요. 어떤 오리들은 시원한 이른 아침을, 다른 오리들은 조용한 늦은 오후를 선호했죠. 연못에서 수영하고 깃털을 다듬고 스스로 선택한 편안하고 외딴 둥지에 알을 낳았어요. 이렇게 다소 여유로운 방식 덕분에 꽥타스틱 에그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의 달걀 바구니는 항상 크고 윤기 나는 달걀로 넘쳐났죠. 노른자는 선명한 주황색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의 증거였어요. 오리들 자신도 건강과 만족 그 자체처럼 보였고요. 그들은 활기찬 수영, 여유로운 먹이 찾기, 심지어 따뜻한 햇볕 아래서 즐기는 오후 낮잠을 위한 시간도 충분했죠. 시너지 효과나 핵심 성과 지표, KPI에 대한 길고 긴 토론은 없었어요. 오직 생산적인 오리들의 행복한 꽥꽥거림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가득 찬 달걀 바구니의 만족스러운 광경뿐이었죠. 오리들의 성공 소식은 결국 꼬꼬 마을과 마 수탁 어르신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는 마을과 연못 사이를 오가는 참새들과 들쥐들의 속삭임을 들었죠. 오리들이요, 걔네들 알을 엄청 많이 낳는데요. 그런데 회의는 거의 안 한다지 뭐예요 하고 찍찍거렸죠. 마 수탁 어르신은 어리둥절했어요. 아주 깊이 어리둥절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끊임없는 회의, 상세한 안건, 차트와 그래프 없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의 질서정연한 마음을 쪼아대는 수수께끼, 미스터리였어요. 그는 다음 회의 안건보다 오리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어느 화창한 아침, 마 수탁 어르신은 이 꽥타스틱 에그 현상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는 넥타이 역할을 하는 가장 멋진 목깃털을 바로잡고 연못을 향해 출발했죠. 꽤나 중요한 여정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그는 소문대로 오리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죠. 몇몇은 수영하고 있었고 다른 오리들은 졸고 있었으며 많은 오리들이 둥지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알 낳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아름다운 달걀로 가득 찬 바구니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웅장한 회의실도 정신없이 서성이는 모습도 졸고 있는 청중도 보이지 않았죠. 마 수탈 어르신은 침착하게 자기 무리를 지켜보고 있던 캡틴 꾀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캡틴. 마 수탈 어르신이 아무렇지 않은 척 꼬꼬대거렸죠. 저는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의 마 수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달걀 생산량이 정말 대단하군요. 캡틴 꾀은 친절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오리 미소를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마 수탈 어르신. 그가 부드럽게 꾀꾀거렸죠. 우리 비결은 뭐 대단한 비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오리들을 믿어요.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일하게 하죠. 회의라는 건 말이죠. 소금과 같아요. 조금은 맛을 돋우지만 너무 많으면 국을 망치죠. 우리 경우엔 알 낳는 걸 망치고요. 캡틴 꾀의 이 단순한 말들이 마 수탈 어르신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어요. 그는 항상 회의가 양념이 아니라 국 그 자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는 캡틴 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꼬꼬 마을로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의 머릿속은 회의 일정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윙윙거렸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에 닭들을 모았어요. 닭들은 평소처럼 긴 브리핑을 예상했죠. 대신 마 수탈 어르신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사랑하는 닭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회의를 훨씬 줄일 거예요. 아마 일주일에 짧게 한 번 정도만 할 겁니다. 깜짝 놀란 침묵이 흘렀고 이내 기쁨에 찬 꼬꼬댁 소리와 날갯짓으로 폭발했죠. 그리하여 에그셀런트 주식회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더 많은 자유와 신뢰를 받은 닭들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죠. 헨리에타는 햇볕 잘 들고 외풍 없는 자리에 둥지를 틀었고 페넬로페는 아침 흙 목욕 후에 창의적인 기운이 완벽하게 정렬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솔로뮤는 실제 해돋이를 볼 수 있는데 굳이 포스터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달걀 생산량이 치솟았어요. 바구니는 사랑스러운 갈색과 흰색 달걀로 가득 찼죠. 꼬꼬 마을은 그날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뢰, 자율성, 그리고 약간의 휴식이야말로 좋은 성과를 키우는 햇살과 맑은 공기라는 것을요. 결국 균형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재료였던 거죠.